김인섭 씨 재판, 이재명의 배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1심에서는 47번이 언급이 됐는데 72번, 72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진상 씨보다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언론 인터뷰, 이재명의 공약이 지금 김인섭의 유죄 증거로 지금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죄 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밑밥을 깔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은 미룰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은 못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 판읽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될 뻔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아니고요. 김인섭 씨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23일 날 원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날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는 김인섭 씨, 그리고 불과 30분 뒤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있었어요. 김인섭 씨 누구지? 조금 생각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환기를 시켜드리면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웠던 한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른바 허가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사람을 통하면은 안 나오는 허가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관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인섭 씨 2심 선고가 이날 10시에 예정이 돼 있었고 지금 1심에서 김인섭 씨가 징역 5년 선고받고 그때 이제 수감됐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상당수 기자들이 궁금해했어요. 김인섭 씨 2심에서도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면은 그 직후로 재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 표정이 어떨지, 김인섭 씨 2심에서도 유죄 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전날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감염됐다라고 해서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날 당장 예정돼 있었던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방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 취소가 됐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하고의 회담 그것도 취소가 됐고, 근데 뭐 사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신 게 재판 상황이겠죠? 재판도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당장 그 다음 날이었던 그 23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 그 재판 미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사실 23일 날 피고인 신문하고 9월 6일 날 결심, 그러니까 결심하면은 그날 검찰 구형 나오잖아요. 그래서 빠르면은 10월 선고 그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재판이 9월 6일로 밀리고, 그리고 9월 6일 날 있었던 결심이 9월 20일로 밀리고, 그러면 9월 20일 날 결심하고 그날 검찰 구형하면 빠르면 10월도 상당히 조금 어려워졌죠. 아주 서두른다면은 뭐 10월 말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원래 예정했던 그 일정에서 상당히 좀 차질이 생겼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 1심 언제 나지?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가장 빨리 날 것으로 기대됐던 이 공소범 재판이 이렇게 조금 밀려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공소범뿐만 아니에요. 원래 26일 날 위증교사 사건도 이날 피고인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9월 30일 날 종결 예정이었거든요. 이 26일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9월 9일로 미뤄졌고, 다만 원래 이제 그 결심인 9월 30일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어요. 저는 이거 변동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8월 26일부터 그 다음 기일이 9월 30일인 거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거의 한 달 가까운 텀이 있는데 이거 뭐 26일 재판 미뤄졌다고 9월 30일 재판까지 미룬다? 저는 이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많다 보니까 이거 두 개만 밀린 게 아니고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4가지 다 붙은 덩어리 큰 재판, 그것도 밀렸어요. 그것도 원래 27일 날 가장 그나마 덩어리가 적은 위례 사건 결심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연기 신청서 내가지고 이것도 이제 지금 30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 뭐 하냐?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코로나 확진, 이재명 입원 치료 중, 뜻밖의 강제 휴가 기간 전국 구상 집중. 코로나 진단받은 당일날 바로 입원을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뭐 코로나는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걸리신 분들 입원하시나요?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방역 당국의 지침상으로도 격리가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증상, 호전 후에 24시간 경과 시까지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걸려도 다 마스크 쓰고 출근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린다고 다 세입원을 한다? 이건 아주 고령이거나 정말 기저질환자이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조금 약간 의아하긴 해요.
제가 이제 가까운 사례로도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걸려서 출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대면만 안 했지 결제는 다 했었어요. 요즘 사실 코로나 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더군다나 사실 시점이 조금 미묘해요. 지금 주요 재판이 다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피고인 신문들 다들 줄줄이 앞둔 시점입니다. 피고인 신문이 뭐냐면은 이 피고인이 직접 검찰이 물어보는 거, 변호인이 물어보는 거, 공소 사실에 대한 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국면이에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정 불가피하면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일 외 증인신문이라고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은 피고인이 없으면 아예 재판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코로나? 야, 참 굉장히 시점 정말 절묘합니다. 미묘하기도 하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줄줄이 여러 가지 정치 일정도 그렇고 연기가 됐는데 가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미뤄져서 반가운 게 재판 일정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제일 힘들고 괴롭냐? 피고인으로 재판 나가는 게 제일 괴롭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질병 걸리면 안 되지만은 마침 코로나를 걸려서 피고인이 직접 나와서 발언해야 될 이 시점에 재판들이 줄줄이 미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재판 미뤄진 얘기하려고 뭐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본인 재판은 미뤄졌지만 다른 사람 재판은 예정대로 선고가 납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예 다른 사람 재판이 아니에요. 바로 김인섭 씨 2심 선고는 이 23일 날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2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판일께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은 1심 내용 그대로 하면서 판결 내용도 별거 없고 분량도 짧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건 되게 특이해요. 판결문이 1심은 48쪽인데 2심이 더 많아요. 64쪽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가 언급이 된 횟수입니다. 1심에서는 47번이 언급이 됐는데 2심 더 많습니다. 72번, 72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언급이 많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유죄 증거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김인섭 씨 어떤 혐의로 이렇게 형이 선고가 된지 잠깐 리뷰를 해드릴게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하는데 인허가 편의 봐주고 이거 공무원한테 청탁해준다.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돈도 많이도 받았어요. 74억 5천만 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현금으로 별도로 2억 5천 그리고 한바식당 사업권까지 그렇게 받은 혐의로 지금 2심까지 실형이 났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왜 이수진 전 의원들 기억하시죠? 그 원래 동저글의 그 현역 의원이었다가 본인 공천 받을지 기대하고 있다가 그 지역 그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면서 전격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백현동 판결문 보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 라고 작심 폭로를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김인섭 씨에 대해서 떨어지는 선거에 알게 됐고 그리고 백현동 사업은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고 저와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김인섭 씨 과연 그런 사람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정진상 씨보다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할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변호사였겠죠.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선대본부장 맡았고 근데 그 선거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2010년에 성남시장 출마할 때 그때는 공식 직함이 없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 많이 맡았다고 그랬죠. 본인 사비를 들여서 여론조사 돌리기도 하고 선거 사무실 목 좋은 곳을 갔다가 또 역시 본인 사비 들여서 먼저 선점을 했다가 이재명 그 캠프 쪽에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지금 김인섭 씨와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진상 씨인데 정진상 씨는 이제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정책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자리로 해서 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 씨는 공적인 자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인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무 직함 없이 야인으로 남아 있으면은 당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마음의 빚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인섭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공무원들도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을 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인섭은 2006년 5월에 실시된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으로 총괄한 이후에 이재명이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을 했고 정진상도 역시 각종 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서 김인섭은 이런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진상 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1심보다 2심에서 더 조금 포인트를 준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게 이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2기에 걸쳐서 시작을 했으니까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을 하고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하고 협조 결재를 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심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씨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장을 보좌했다. 중요 정책 결정을 보좌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협조 결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직접 상대했던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 아니고 정진상 씨거든요. 그럼 나중에 김인섭 씨 입장에서 뭐 실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내가 이재명 시장 상대한 거 아니다. 나는 그냥 그 옆에서 보조하는 정진상 씨 상대한 거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2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진상 씨가 단순히 도와주는, 보좌하는 업무가 아니라 협조 결재,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시장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결재를 하고 정책 검토를 하고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거나 이재명 시장을 직접 상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건 정진상을 통해서 뭔가 하면 이건 시장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효과를 다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을 그렇게 청탁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이 있었죠. 그 방침에 따라서 부지 팔고 전주 혁신도시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높은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는 땅이 안 팔리고 8차례나 유찰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경기도는 이 땅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아파트 아니고 대기업 R&D 부지 이것만 된다. 그렇게 고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못 팔고 있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현금은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냐? 정바울 씨. 이 사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이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대기업이나 R&D 부지 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그러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땅의 용도를 바꿔야겠죠. 그렇게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성남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찾다가 찾은 게 바로 김인섭 씨입니다. 그래서 김인섭 씨가 이 정바울 씨 청탁을 받고 정진상 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백현동 부지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바울 씨가 2014년도에 이 자연녹지를 이종일반이면 이제 7층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거든요. 이종일반으로 신청 넣었는데 성남시가 반려합니다. 이거 주택 지을 수 있는데 아니다. 라고 하니까 김인섭 씨가 정바울 씨한테 한 번 더 넣어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넣어봅니다. 그때도 내용은 똑같이 하고 공사를 참여시키겠다. 그걸 추가를 합니다. 조금 더 공공적인 의미를 강화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번에 반려를 하면서도 이제 주택 대신에 R&D 비율을 조금 늘리면은 준주거로 해줄게요. 자, 준주거면은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싼 땅입니다.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어요. 그거를 또 정바울 씨가 전달을 받습니다. 자, 근데 정바울 씨가 여기서 또 좀 때를 씁니다. 아니, 이게 뭐 준주거로 해주더라도 나 좀 아파트 좀 많이 좀 짓게 해주세요. 지금 뭐 5대5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대 R&D가 5대5로 돼 있는데, 그러면 수익이 안 난다고요. 6대4로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게 또 관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녹지가 4단계로 상향되는 준주거가 되고, 그리고 원래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부지였는데, 주거 대 R&D 비율이 6대4로 해서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누가 결제했겠어요? 시장이 결제했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김인섭 씨의 어마어마한 대과 능력 때문인데 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심지어 옥중에서도 청탁을 받고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정바울 씨가 면회 가가지고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사까지 붙이다니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정진상 씨한테 전달을 합니다. 심지어 김인섭 씨는 지금 구속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른 알선수재 건으로.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면회를 와서
이 면회온 정진상 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건물하고 용지까지 기부 체납하는데 공사까지 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찾아다니면서 청탁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대관인데 본인이 수감돼 있는데 이 성남시에서 거의 시장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정진상 씨가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일반 접견이 아니라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그런 이게 가림막 없이 편하게 접견할 수 있는 일종의 좀 특혜성 접견이 있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까지 해가지고 청탁을 해서 이게 실현이 됐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났고 그럼 2심에서는 뭐가 더 추가가 됐냐. 제가 지난번에 안 다뤄드린 이재명 대표의 혐의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먼저 2심에서는 유죄 범위가 늘어났어요. 왜 74억 말고 2억 5천만 원 별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거는 뭐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빌린 돈 같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공소장 명령을 했고 2심에서는 빌린 돈은 맞겠지만은 여기 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상당은 안 내지 않았냐. 그래서 이자 상당의 돈에 대해서 유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가 2심에서도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서 이거 알선 대가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업무 봐준 대가다. 내지는 이건 그냥 동업의 대가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74억 5천 어떻게 받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았을 것 같으세요? 계좌로 그냥 받았을까요? 계좌로 74억 5천 쏴준다? 사과상자 규상자에다 넣어준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이 담장을 넣어놔두는 아슬아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법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법원의 판결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김인섭 씨가 2016년에 정바울 씨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 뭐냐면은 정바울 씨가 김인섭 씨한테 회사 지분, 그러니까 46만 주 중에서 25만 주를 한 주당 5천 원씩 해서 12억 5천만 원 받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섭 씨가 소송을 냅니다. 나중에 정바울 씨한테 내가 12억 5천 줄 테니까 주식 넘겨줘 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판결을 합니다. 근데 판결 액수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12억 5천이 아니라 287억을 주고 주식을 넘겨받으라. 왜 이렇게 뻥튀기가 됐냐면은 둘이 왜 주식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 조항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라서 이 주식 가액은 5천 원이 아니라 그때 시세로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 지금 판결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김인섭 씨가 287억을 주고 정바울 씨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아라. 그렇게 난 거예요. 근데 김인섭 씨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둘 사이에 지금 어떤 이 합의가 성립이 되냐면은 2심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의가 성립이 됩니다. 이 사업 정산을 해가지고 이익이 1,000억까지는 70억을 주고 그리고 1,000억이 넘으면은 넘는 금액의 10%를 주고 그렇게 그 금액을 김인섭 씨가 받기로.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원래 돈을 주고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었는데 그게 287억으로 뻥튀기가 되면서 주식을 넘겨받는 대신에 김인섭 씨가 이 정산 이익에 따라서 70억 플러스 알파를 넘겨받는 식으로 그렇게 화해 권고 결정. 화해 권고 결정이 뭐냐면은 당사자 간에 어느 적정선에 합의를 해서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하면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은 겁니다. 그게 74억 5천인 거예요. 그럼 김인섭 씨 뭐라고 그러겠어요? 법원이 판결해서 받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 이거 동업한 거 정산받은 거예요. 이게 왜 죄가 되냐고요. 라고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이 안 받아주겠죠. 먼저 당신이 동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가 돈을 댔어 아니면 기술이 있어.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정바울 씨도 그래요. 김인섭 씨 동업자 아니고요. 그냥 로비스트예요, 로비스트. 사업의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2심에서 이 사람의 증언도 인용을 했는데요.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라서 위증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백현돈 사업 김인섭 씨랑 하고 있었거든요. 김진성 씨가 뭐라고 증언을 했었냐. 이 25만 주 양도한 게 인허가 도와준 대가였다. 김인섭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을 통해 인허가 문제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거를 인정해주는 의미로 정바울 씨가 대가를 준 거다. 그러니까 74억 5천이 내가 뭘 잘해서 받거나 아니면 내가 동업 지분을 정산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뿌럭하고 대가 받은 거다라고 김진성 씨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 추가가 된 게 정진상 씨가 또 증언을 했어요. 정진상 씨가 1심에서는
나도 지금 이재명 대표랑 이거를 기소돼 있으니까 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자기가 증언함으로써 자기가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으면 증언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 증언 안 했는데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 증언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진상 씨가 김인섭하고 친분관계, 사업의 진행 경과 이거는 비교적 인정을 했는데 김인섭의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김인섭이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정진상은 기억을 안 난다고 그러거나 부인을 했다. 김인섭 씨가 이거 알선이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라고요.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김인섭 씨는 사실관계는 그래도 인정을 하면서 그 의미가 알선이 아니다 그런 거였는데 정진상은 김인섭 씨가 인정하는 범위까지도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정진상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배척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김인섭 씨 판결이 궁금한 게 아니겠죠. 이재명의 배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아마 그거 들으시려고 지금 이 시간까지 들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백현동 관련해서 배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배임으로 기소가 됐는지 내용 잠깐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 세 사람의 특수관계 그 부분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공소장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동규 씨한테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까 진성이하고 잘 얘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조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업이 지금 정진상과 김인섭 둘이서만 한 사업이 그렇게 될 수 없고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배임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왜 배임이 되냐면은 성남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성남시민 그리고 이 성남시의 부속기관인 성남도계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임무에 위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위배가 됐냐면은 정바울 업체가 단독으로 사업권 가져가서 이 백현동 사업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냐. 1,356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바울 씨가 공사 끼어서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했었잖아요. 용도 변경 허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사 참여하면 우리가 최소 200억은 보장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 빼버렸죠. 그러면서 공사에는 200억 원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배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심도 그렇지만 2심에서도 이 배임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기도 종합계획을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 개발계획이에요. 그 성남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이 있고 이 이전 부지를 뭘로 활용을 하느냐 지식기반 R&D 단지로 유도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재판부가 그 내용을 자세히 썼습니다. 2011년 8월 19일 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터뷰를 한 게 신문에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기업 및 R&D 센터가 입지 희망 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자, 어떠세요? 주택 부지 들어온다고 용도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R&D 부지 들어온다면 용도 변경 검토해 줄게. 그리고 또 2014년 2월 6일 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그리고 도로공사 부지 이거는 상위 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을 고려해서 지식기반 R&D 단지를 유도를 하겠다. 그런 기자회견문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 나갔죠. 그때 당시에 이 공약서에도 공기업 이전 부지 주상복합 금지 아예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 못 지어, 주상복합 못 지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만 지을 수 있다. 연구개발단지, 대기업 본사, 기업 유치하겠다. 왜 이렇게 판결문 구조를 보시면은 그 유죄의 증거의 요지라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언론 인터뷰들 들어갑니다. 2011년 8월 19일자 언론 보도. 누구 맘대로 성남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 반대.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냐 이거 반대한다. 그런 내용의 언론 인터뷰. 그리고 2014년 2월 6일자 성남시 보도자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날개를 달다. 그리고 2014년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선거에서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서까지 증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언론 인터뷰, 이재명의 공약이 지금 김인섭의 유죄 증거로 지금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 앞선 재판에서 제가 재판 해설할 때 이재명의 말이 이재명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근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인섭의 유죄가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도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사건에서도 이 본인의 과거의 인터뷰 그리고 공약 내용까지 이 유죄의 증거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땅은 완전 못 박힌 땅이에요. 여기 아파트 못 짓는다.
여기 대기업하고 R&D만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게 들어오게 됐냐고. 이거 인섭이 형님 아니면은 가능했겠습니까? 다른 개발업자들이 신청했으면 이거 됐겠습니까? 바로 이제 재판부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인섭 씨가 2심에서도 무죄 주장하면서 이렇게 된 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고요. 내가 청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랬냐. 도시계획과장 이모 씨가 정진상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공사 참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성도 없는데 그거 해봤자 득도 안 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도시개발 그 본부장 괜히 일 욕심 많아서 이거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공사는 빼고 가기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정진상 씨가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팀장 김모 씨한테 전달을 했고 이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의 주무관 장모 씨한테 전달을 했고 원래는 사실 공사 참여 들어와 있는 채로 이렇게 계획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장모 씨가 정바울 씨한테 공사 참여 빼고 해주세요. 지금 정진상 씨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이 시달이 돼가지고 업자의 청탁이 관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모 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김인섭 씨가 저한테요. 자기가 백현동 개발 사업 한다면서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층이 어디겠어요? 시장실이 있는 2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진상. 자, 이렇게 지금 판결문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짓을 많이 했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양심적이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없으면은 굴러갈 수가 없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사건이 왜 지금 200억 배임으로 기소가 됐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원래 공사 참여시키겠다고 하면서 공사가 들어오면 최소 200억 보장해주겠다고 했죠. 이 부분 2심에서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정바울은 2015년 1월에 그 3차 신청할 당시에 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그해 2월에 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사업 참여 방안 4가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익금을 주고 또 용역 계약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최소 200억은 보장을 해주겠다. 이걸 제시를 했다. 자, 이 사건의 특혜 요소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얼추 정리한 것만 해도 4가지예요. 지금 뭐 계속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용도 변경만 가지고 문제 삼는데 그게 아니고 첫째 용도 변경 지금 4단계로 드라마틱하게 뛰었고 두 번째 주거하고 R&D 비율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진 땅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거하고 R&D 비율이 6대4로 거꾸로 뒤집혀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 세 번째 원래 공사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거 배제됐고 네 번째 임대주택을 갖다가 원래 100% 민간임대 아파트로 그렇게 짓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10%로 줄입니다. 야, 100%에서 10%만 까는 게 아니라 10%로 줄인 거예요. 90%를 민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개발업자한테 가는 거죠. 그만큼 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임대로 하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주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주게 되고 그리고 공사 빠져가지고 최소한 받을 수 있는 200억도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사실관계를 김인섭 2심에서 다 설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죄 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밑밥을 깔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참조하는 게 유사사건의 판결예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겹치는 사건의 1심도 아니고 2심이잖아요. 2심에서 이렇게나 자세하게 사실관계 인정을 했고 그랬으면은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백현동 배임을 다루는 재판부 여기서 참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김인섭 씨 1심 판결 선고 설명드렸을 때 그때 당시 포인트로 이재명 배임에 있어서 7부 능선은 넘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 지금 김인섭 씨 2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최소 8부 능선은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안 걸리고 23일 날 지금 10시에 김인섭 씨 2심 선고 나고 2심에서도 징역 5년 받고 그리고 나서 30분 있다가 자기 재판 들어갔으면은 정말 표정 관리 안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곤란하고 당혹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죠. 근데 뭐 모습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별개로 판결은 났습니다. 자, 재판은 미룰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은 못 미룹니다. 이게 오늘 판일기의 교훈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